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캠펜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커버를 해보려고 합니다. DB하이텍에서 다룰 건데요. 많은 분들의 기억에서 조금 실망으로 잊혀져가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반도체 파운드리 업종에 들어가 있는 기업인데 레거시 반도체 쪽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고, 정확히 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업황이 많이 꺾이면서 특히 파운드리 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 실적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DB그룹 자체가 조금 지배구조 관련해서 KCGI 쪽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주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좀 불확실하게 바라볼 만한 요소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의 반기 실적을 분석을 해보면서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론 앞으로 못 갈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든지 잘 갈 수 있는 괜찮은 경쟁력의 기업인데,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 기조에는 어떤 전략적인 미비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DB하이텍 반기 보고서고요. 지금 작년에 매출이 6천억 가까이 났었어요. 누적으로. 근데 올해 5,600억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은 보시면요. 1,700억 냈었던 애가 지금 1,100억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퍼센트로 치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퍼센트로는 매출의 감소폭은 거의 안 나 보여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이익은 되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퍼센트로 치면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니까.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지금 매출이 떨어진 그 절대 금액 있죠. about 한 400억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영업이익도 1,700억에서 1,100억, 한 600억 떨어졌으니까 매출이 감소한 절대 금액이랑 영업이익이 감소한 절대 금액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매출 원가 한번 보실까요? 자, 매출액은 지금 살짝 줄어들었어요. 근데 매출 원가가 3,400억에서 3,600억으로 올라왔어요. 오히려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매출 원가는 보통 변동비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판관비가 고정비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변동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고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매출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원가가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매출 원가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을 되게 많이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마진율이 상당히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비용으로 가서 매출 원가 내역을 일일이 공개하는 기업은 제가 정말 많이 못 봤어요. 판관비 내역은 공개를 하더라도 매출 원가 내역은 기업들이 보통 자기네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공개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통 비용이 성격별 분류를 가서 그냥 매출 원가랑 판관비가 합쳐진 숫자를 보면서 변동비 그리고 고정비를 저희가 구분하고는 하는데,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회사가 지금 반기 누적 기준으로 전체 비용을 4,500억 정도 썼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가 조금 메이저하게 보이냐면, 원재료 사용액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종업원급여,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가 되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특히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작년 반기 600억에 비해서 이번에 오히려 7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잘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엑셀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제 수강생분들은 제가 맨날 하는 작업 있죠. 쭉 긁어와서 고정비, 변동비를 따로 구분을 해드리잖아요. 쭉 긁어왔어요. 그리고 고정비, 변동비에 대해서 계산을 해놨어요. 여기 있는 변동비율 같은 경우는 각 변동비 항목들이 매출에 비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의 퍼센트들을 계산해서 합해 놓은 거고요. 고정비는 그냥 고정비 있는 애들을 합을 해서 연율화로, 지금 반기 실적이니까 연율화로 2배 곱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되게 특징이 뭐냐면, 변동비율, 즉 매출에 대비해서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6%밖에 안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다른 일반적인 제조업들을 생각을 하면 변동비율이 70, 80%, 정말 화학기업 이렇게 가면 90%까지도 가는 기업들이 허다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매출에 비해서 변동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가율은 되게 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정비가 연율화 기준으로 6천억이에요. 자, 요거 6천원 다시 반기로 바꿔보면 about 3천억 정도 나오겠죠. 반기 기준으로 전체 4,500억 낸 영업 비용 중에서 고정비가 3천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 비용의 66%, 3분의 2가 고정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매출이 늘어나거나 줄 때 영업이익의 변동이 되게 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변동비 비중이 큰 기업들은요, 매출이 늘어날 때
그대로 변동비도 따라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확 벌어지지 않는 이상 영업이익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정비 비중이 큰 친구들은요, 고정비가 이만큼 꽉 물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그 손익분기, 브레이크 이븐 이상으로 쭉 튀어 올라가게 되면 그 차액이 점점 커지면서 이익으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이 확 개선이 되고요. 매출이 줄어들면 이익이 그만큼 쭉 줄어들어 버려요. 이게 되게 큰 차이가 되는 거죠. 변동비 비중이 큰 기업들이랑 고정비 비중이 큰 기업들이랑. 지금 DB하이텍은요, 뭐 하는지는 바로 다음 장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고정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많이 감소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보셨잖아요. 매출 원가는 오히려 조금 늘어났다고요. 이거 사실은 거의 감가상각비라고 보셔도 되는 측면인데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DB하이텍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길래 저렇게 고정비가 크냐라고 해서 사업의 내용 쪽 가서 캡처를 한번 해왔어요.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얘네들은 파운드리를 한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 미세 공정 기술을 요구하는 최첨단 그 제품들은 12인치 파운드리라는 걸 통해서 생산을 하고 레거시 쪽은 8인치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을 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는 그 중에서 뭘 하냐면요. 당사는 8인치 순수 파운드리 기업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며 소비가전, 스마트폰, TV, 자동차,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레거시 반도체를요. 레거시 공정을 이용해서 8인치 파운드리 공정으로 대신 위탁 생산해주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요즘 어렵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완전 선단 공정 쪽으로 빠져 있고 그 영역에서 TSMC한테 밀려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는 기업인 거고 DB하이텍은 약간 옛날 기술에 지금 머물러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되게 종류가 너무나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8인치, 레거시 공정 이런 걸로는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렇게 좋은 AP 이런 거 못 만듭니다. CPU 절대 못 만들어요. 근데 공정 난이도는 조금 낮은 대신에 굉장히 높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요하는 반도체 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나 일반적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이런 거 있죠.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전력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BCD-MOS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를 조금 주로 생산하고요. 매출 비중이 BCD-MOS가 계속 많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DDI는 뭐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고 CIS는 이제 그 CMOS 이미지 센서고 등등등 들어가는데 조금 레거시 공정, 어떻게 보면 굳이 표현을 하지만 구식의 반도체 칩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에다가 매출이 많이 납니까? 라고 하면 중국에 압도적으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중국 쪽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이유도 있어요. 사실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어렵잖아요. 중국이 경기가 수요가 안 올라오고 있고 부동산발 그런 수요 위축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갤갤거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수요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DB하이텍의 매출이 탕 하고 튀어 올라가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 회사가 12인치 파운드리 선단 공정이 아니고 8인치짜리 8인치 웨이퍼를 가지고 하는 파운드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글로벌 시장 규모로 보면 12인치 규모는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회색으로 색칠된 거 보시면 8인치 쪽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성장률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12인치랑 8인치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인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반도체 웨이퍼에 지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8인치짜리는 8인치가 이 지름인 거고요. 12인치짜리는 거기서부터 지름이 한 50% 긴 거겠죠. 그러면 12인치짜리하고 8인치짜리가 뭐가 다르냐면 같은 웨이퍼 한 번의 공정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다릅니다. 당연하겠죠. 이 길이가 지름이 50% 기니까 면적으로는 그 제곱에 해당하는 그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공정, 똑같은 생산 라인을 막 몇천억을 들여서 조 단위를 들여서 세워놓고 한 번 공정이 돌아갔을 때 칩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느냐? 당연히 12인치가 효율적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12인치는 여기 웨이퍼가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여기 끝에 보면은 이렇게 미세한 이렇게 네모나게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버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걔네들을 모아서 다시 쓰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버려지는 거의 그 효율성이 면적이 늘어날수록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즉 8인치 웨이퍼를 하는 DB하이텍은 요 끝에 버려야 되는 게 또 많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첨단 공정으로 가져가는 파운드리는 다 12인치로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주로서 DB하이텍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야, 그럼 너네도 8인치 접고 빨리 12인치로 넘어가지 지금 비효율적인 공정으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보시면 기사입니다. 작년 10월달, 9월 10월달쯤 나왔었던 거고요. 8인치 불황 지속에 12인치 전환도 어렵다. 12인치 진출하는 거 속도 조절하면서 전력 반도체하고 8인치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자,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는 그 특정 칩과 웨이퍼의 스펙에 맞도록 모든 공정과 장비와 생산 라인들이 최적화돼서 맞춰져야 그 수율이 나오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원래는 8인치를 하고 있다가 12인치를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 공장이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생산 라인을 다 그냥 교체를 해버려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교체하는데 정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네가 8인치 쪽에서 엄청나게 마진을 많이 남기면서 확실하게 캐시 인플로우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조 단위 투자를 해서 만약에 12인치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12인치 쪽에서 수율을 못 잡아, 불량률이 높아져. 그럼 얘네 어떻게 해요? 얘네한테 파운드리를 맡기는 기업들이 없을 거거든요. 그 비싼 가격이. 그럼 얘네들은 완전히 매출이 줄어들면서 고정비는 있는 그대로 감당해야 되고 완벽한 불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와서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드는 게, 만약에 작년서부터 해서 작년에 반도체 불황이 오기 전에 만약에 얘네가 야 우리 뭐 차량용 반도체 잘 판다 하면서 빠르게 막 사채 조달하고 그래서 12인치짜리를 넘어가면서 조전에 투자를 했어 봐요. 그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파운드리의 불황, TSMC를 제외한 모든 파운드리의 불황을 얘네가 직격탄으로 맞았어야 됐을 거예요. 그럼 앞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적자를 감당해야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신중하게 움직이면서 12인치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안 할게요 라고 선택했었던 게 전략적으로는 시기적절한 선택이었을 것 같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조단위 투자 부담으로 12인치 진출도 주춤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년 동안 DB하이텍이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은 한 3,500억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12인치로 전환하기 위해서 외부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하셨어요? 12인치 사업으로 가는 거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8인치 쪽에 머물러야 될 것 같다. 왜? 니들 하는 것부터 잘해라. 하는 것도 지금 업황이 안 돌아서 불황에서 잘 못 빠져나오고 있어서 어려운데 여기서 갑자기 재무부담 확 끌어안으면서 12인치로 넘어갔다가 안 되면 너네 진짜 죽는다 라고 평가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DB하이텍이 성장을 안 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오케이 웨이퍼는 8인치로 가자. 우리 공장 자체에 조단위 투자하는 거는 조금 미루자. 대신 웨이퍼 성분을 바꾸자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웨이퍼들은 모두 성분이 실리콘, SI 기반이거든요. 실리콘 기반이에요. 근데 얘네는 지금 전력 반도체 쪽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근데 전력 반도체 쪽은 정말로 그 자동차에 가장 많이 쓰이는데 자동차에 들어오는 정말 그런 수많은 전력들을 그때그때 맞게 배분해주고 관리해주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압과 전류가 실려요. 그래서 기존의 SI, 실리콘 기반의 웨이퍼로는요 엄청난 고전압, 엄청난 고종류, 고전류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엄청난 고온 이런 것들을 버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내구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8인치로 가져가기는 하되 웨이퍼 성분을 여기 보시면 GaN-SiC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질화갈륨이라고 해서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실리콘 카바이드라 그래서 뭐 SiC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웨이퍼로 만들게 되면 기존의 그냥 일반 실리콘 웨이퍼보다 훨씬 더 전압도 높게 버틸 수 있고 전류도 높게 버틸 수 있고 고온에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굳이 약간 옹호하는 투로 말씀을 드려보면 8인치에서 무리하게 재무 부담을 가져가는 것은 멈추고 대신 얘네들이 집중하고 있는 차량용, 전력 반도체 이런 쪽에서 레거시 공정이지만 조금은 경쟁력 있게 가져가고 조금은 더 고부가 가치, 고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타겟하는 게 DB하이텍의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DB하이텍 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고정비, 변동비 말씀을 드리면서 파운드리의 특성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8인치 파운드리에 머무르고 있는 DB하이텍의 전략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